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준수 마케터. 박현지 마케터입니다. 와. 저희 어제 이 시간에도 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라이브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게 똑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오전인데 오전 일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 하셨나요? 아우, 금요일이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제 주말에 설레임에 하고 막 하긴 했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일 처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좀 지금도 정신이 좀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오늘 라이브 한번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가 이제 전환 극대화 전략이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조금 이 전략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이제 마케팅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을 보면은 뭐 유입을 증가하려는 클릭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전환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마케터들만 알고 있는 그런 좀 주요한 꿀팁들을 오늘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제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저희가 이제 약 30분까지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할 거고 30분 이후에는 뭐 여기서 실시간 뭐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거의 저희가 각자 자리로 복귀를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좀 시장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선은 저희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먼저 클릭과 전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고 이제 먼저 주제를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일단 클릭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율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생각도 사실 동일한데요. 이렇게 클릭률이 높다고 해서 전환율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보시면은 그러니까 유입은 많이 되는데 전환이 좋은 거면 이게 어떤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는 사실 목적 자체가 전환 수나 전환율을 높이는 게 목적일 텐데 단순히 유입만 많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탈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광고적으로도 데이터 쌓기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좀 오늘은 그래서 전환에 대해서 좀 높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유입된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환 극대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그럼 오늘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도 일단 전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은 장바구니에 담는 거를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결제하기까지 간 과정을 전환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팝업창 같은 것들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뭐 할인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것들 그거를 클릭한 거를 전환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정의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DB 업종이라면 어떤 그런 전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이제 문의하기나 상담하기도 그냥 저희 일반적으로 개설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상담하기 말고도 이제 카카오톡 상담하기, 뭐 전화하기 등이 따로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창업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하단에 뭐 대부분 창업 그 문의하기가 있고 아니면은 우측에 조그마한 패널로 해서 뭐 문의하기, 상담하기, 신청하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광고주와 그리고 저희 마케터 간의 좀 전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무조건 저희가 전환 극대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말씀드릴 거 있나요? 일단은 추후에 이제 네. 하면서 갈까요? 일단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어렵게 유입된 고객들을 전환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컨디션은 보통 이제 내부적인 뭐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제품 간에 이제 카테고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상품군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보기 쉬운 상품 구성을 하고 이제 베스트 상품 위주로 좀 위로 좀 뺀다든지, 사람들에게 선택의 그 폭을 조금 좁혀주는 방식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을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 쉽고 다가가기 쉽게 그렇게 유입과 전환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혹시 마저 쳐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아무래도 좀 꾸준한 신규 고객을 모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기존 고객들한테는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이제 유입된 고객들이 내가 혜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들 수 있게 하는 게 아무래도 전환을 이끌기에 가장 조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팝업창 같은 그런 경우가, 여러 팝업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셔야 당신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꾸준한 프로모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좀 결제 프로세스의 간소화인데, 아무래도 그 앞서 이제 현지 마케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베스트 상품을 위로 올린 다음에, 만약에 올리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가 결제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간소화가 돼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정말 복잡하게 끝까지 스크롤 내려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체류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이탈률 역시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바로 좀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스크롤을 내릴 때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패널을 같이 따라 내려온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좀 집행이 되어야 전환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유입된 고객들이 아무리 저희가 많이 만들고 이런 요소를 많이 추가한다고 해도 이탈하려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탈하는 고객들을 마지막으로 붙잡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는 클로징 패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홈쇼핑 같은 경우,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이제 X 팝업창을 이렇게 누르면 전체적으로 아이 커버가 되면서 이제 제품 뭐 베스트 제품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아까 관심 있게 봤던 클릭한 제품을 보여준다던가, 그렇게 보여주는 패널이 클로징 패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클로징 패널이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한 사례가 정말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 집행을 할 때 성과가 제일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이거든요. 정말로 뭐 클로징 패널을, 이게 이커머스랑 DB 업종 전부 다 가능한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님 방금 이 상품 보시지 않았나요? 뭐 언제까지가 세일입니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매를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DB 업종이라면 이번 달까지가 프로모션인데 이거 뭐 상담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니면 뭐 카카오톡 상담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이탈하려고 했는데 얘가 한 번 더 잡네? 그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제 하나를 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채널톡이에요. 채널톡이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홈페이지 내에 좀 점원 역할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홈페이지 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누가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객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클릭을 해야 되고 정보를 찾으려고 하고 할 텐데, 만약에 채널톡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뭐 채널톡 내에서도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상담을 하기든 문의하기든, 아니면 뭐 제품 보기든, 뭐 신발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면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한다면 이제 뭐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지, 뭐 어떤 컬러를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카테고리를 구체화할 수 있고, 요즘 뭐 챗GPT처럼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뭐 그런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 설정을 다 해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얘가 정보 다 제공해주네, 나는 클릭만 하면 얘가 내가 원하는 소스를 다 찾아주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매하기까지도 갈 수 있고, DB 업종이라면 뭐 전환까지, 뭐 상담하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들을 조금 더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정을 하고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찾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조금 저희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도 내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필요로 하는 소구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뭐 저희가 프로모션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채널 내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뭐 40% 이렇게 뭐 큰 폭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요거를 그냥 홈페이지에서만 이제 소구점을 이용을 하고 다른 뭐 미디어 믹스를 해서 DA 쪽으로 이제 광고를 돌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환도 전환이지만 이제 유입됐을 때 한 번 더 보이는 식으로 해서 전환을 또 끌어들일 수도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 컨디션을 그만큼 잘 꾸려놨으면 DA를 통해서 이제 배너를 활용해서 다시 리타겟팅 하거나 이제 다시 봤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패널을 조금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죠. 뭐 타임 배너나 맞습니다. 이제 동영상 소재 같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맞아요. 이게 리타겟팅이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네. 한 번 유입된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유입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A 배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조금 병행적으로 함께 집행을 한다면 DA가 아무래도 리타겟팅과 관련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뭐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A 배너로 함께 좀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혹시 더 할 얘기가 있으시면 말 좀 해주시고 없으시면 저희가 사례 공유를 한 번씩 좀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실까요? 일단은 저 DA 같은 경우에 네네네. 리타겟팅 진짜 지구 끝까지 따라오는 배너가 있어요. 네. 저 뭐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업체명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네네. P사의 이제 네. 마사지기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 보라색 네, 그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구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뭐 뉴스를 봐도 뭐 네. 상단에 배너하고 맞습니다. 어디더라 뭐 메타도 진짜 그냥 끊임없이 따라와요. 그런 식으로 리타겟팅을 꾸준히 해줘야지 유입된 이 모수들을 전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컨디션을 잘 꾸리고 리타겟팅까지 같이 챙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컨설팅 사례 저 그럼 하기 전에 저도 네, 하나 지구 끝까지 따라오는 게 하나 네. 있어가지고 네. 제가 아무래도 좀 주얼리 업종을 하다 아, 보니까 아무 그런 검색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제가 구글을 일할 때도 그렇고 구글을 들어가든 뭐 유튜브를 들어가든 어느 매체를 들어가도 그 G사가 있는데 계속 저한테 너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심지어 근데 그 주얼리를 보다 보면 딱 봐도 이제 조금 이 젊은 세대가 할 것 같진 않은 조금 올드 윗세대들이 하는 그런 주얼리류로 보이는데 저한테까지 계속 꾸준히 노출이 되니까 아 정말 이게 근데 리타겟팅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정확한 그런 어떻게 보면 키워드 리타겟팅을 당한 거죠 저희가 그런 검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되는 형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꾸준한 리타겟팅이 있어야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일단은 뭐 전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DA 배너를 통한 리타겟팅 기능을 많이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이제부터는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 업종에 대해서 컨설팅을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홈페이지 내에도 좀 학습지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업종이었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 보통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10대 청소년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 세대나 선생님 세대인 25세에서 49세 여성으로 이제 저희가 주요 타겟층으로 설정을 하였고 여기서는 좀 전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팝업창 설정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게 팝업창이 뭐냐면 이제 홈페이지에 또 다른 창을 하나 더 띄운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학습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시에서 학습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정답을 알고 싶으면 DB를 남겨야 되는 형식으로 저희가 창구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뭐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학년을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정답을 딱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조금 그런 팝업창을 활용을 제안을 드렸고, 실제로도 지금 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만간 현재는 진행 전인 상태이고요. 이렇게 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을 활용을 해서 DB를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아무래도 여기 업종 자체가 이제 좀 DB 업종으로 이제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클로징 패널인데요. 사실 이게 클로징 패널이 연령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 젊은 세대들은 사실 클로징 패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조금 뭐 소구점이 없지만, 아무래도 좀 학부모 세대나 선생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아이가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소구점을 좀 명확히 활용한 좀 클로징 패널을 제안을 드렸어요. 이게 클로징 패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빨리빨리 뒤로 넘어가고 X 빨리 누르고 그렇지만, 학부모나 이제 선생님 세대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조금 더 느긋한 경향을 조금 이용을 하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클로징 패널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 역시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좀 준비 중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단계에 맞춘 매체와 타겟층의 설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학습지 관련이라고 해서 그냥 냅다 학습지 아니면 기출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10대 청소년이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기본적으로 나눠야 되고, 뭐 그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간다면은 뭐 수도권 인근으로만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듯 단계별로 저희가 매체를 설정을 해야 되고 타겟층 역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케터님께서는 좀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컨설팅을 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업종을 비슷하게 한 적은 있어요. 네네. 이제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DB를 남기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인 만큼 네. DB 이제 잠재 고객 캠페인, 메타 같은 경우는 잠재 고객 캠페인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질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설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네. 사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건기식 업종을 요즘 네네.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성과를 보기도 했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 건기식도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40, 50대가 주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아픈 것도 많고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으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제 건기식을 많이 찾는 분들이 보통 40, 50대라서 그분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분에 따라서 이제 기능성 영양제, 뭐 피로회복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타겟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뭐 다이어트 보조제 40, 50대 여성분들이 이용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제 20, 30대 소비량이 조금 더 높다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서브 타겟, 뭐 주 타겟으로 나뉘어서 이제 저희가 뭐 소구점을 이용해서 뭐 소재를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적인 특성이 바뀌겠죠. 매체가 바뀌고.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확실히 요즘 보면은 다이어트 보조제나 피로 회복제가 이게 정말 40, 50대가 주 타겟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고정으로 아예 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젊은 세대 역시도 뭐 이렇게 일에 치이거나 저희처럼 사회에 치들다 보면은 이런 영양제가 많이 부족하고 비타민 막 부족하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그러니까 뭐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들한테 챙겨주는 경향도 크고 오히려 자식 세대를 부모님들한테 챙겨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40, 50대만 주 타겟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확실히 그 건기식 업종이라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20대까지도 충분히 넓혀서 조금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점차 타겟층을 소거를 하고 점차 집중하시는 게 낫지, 처음부터 40, 50대만 할 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수가 너무 적고 그 타겟층 범위가 너무 적어서 아마 좀 효율을 보시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분에 따라서 이제 저희 뭐 타겟층도 나뉘기도 하니까 제가 성분을 종합 기능성 영양제로 이제 특정 지어서 요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종합 기능성 영양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0, 50대 남녀 타겟이겠죠? 4060.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전환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먼저 첫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이용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첫 구매 프로모션이라던가 이제 뭐 첫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이제 할인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프로모션에 맞는 내부 컨디션을 직접적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내부 컨디션이 많이 개선돼 있으니까 유입에 관한 이제 이탈을 막았으니까 DA 광고를 매체를 통한 고객을 모수해서 전환을 극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로징 패널이나 뭐 카탈로그 패널을 통해서 다양한 패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이 그 고객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한번 구매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계열분에 맞춰서 뭐 리타겟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말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할 건데 네. 사인을 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클로징 패널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게, 네, 이게 그러니까 클로징 패널은 이미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탈로그 패널로 지속적으로 제품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아니면 그 여성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쇼핑 매장을 간다 그러면은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뭐 구매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라고 하면서 조금 따라다니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상에서는 이게 바로 결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꾸준히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끈질기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죠. 그쵸. 제가 또 패널에 대해서 리타겟팅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건기식 같은 경우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이제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계열수 분으로 또 나뉘기도 하고, 뭐 1개월분 다 먹으면 또 다음 계열분을 또 사야 되니까 1개월분을 구매한 사람들을 그 모수를 종합적으로 뭐 다음 뭐 1개월분이 지난 이제 한 달 뒤에 또 이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요소를 추가한다던가, 뭐 3개월 뒤 구매자들, 6개월 뒤 구매자들 이렇게 또 나뉠 수 있겠죠. 리타겟팅도 매번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매했던 사람들의 이제 소진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광고비 확보도 가능하고, 전에는 또 확실히 훨씬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네. 아무래도 건기식 특성상 사실 이게 뭐 매체를 통한 광고 집행도 있는데, 조금 더 뭐 그 외에 뭐랄까 뭐 신뢰도나 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다른 뭐 방식의 광고 집행 제안한 건 없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건기식은 설득력이 있어야 맞아요. 된다고 네.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이제 뭐 DA 광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글이 길면 아무도 안 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워 컨텐츠라고 혹시 아실까요? 이제 블로그, 네. 이제 네이버 그 글을 이용해서 광고를 또 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블로그 게시글이다 보니까 그게 광고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정보성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그 글도 보면 처음에는 정보로 시작을 해요. 이제 자기는 뭐 택배 일을 하면서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진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제가 제품을 추천해 주려고 온 건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해서 뭐 이런 뭐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막 이렇게 길게 써요. 근데 결국에는 맨 하단에는 이런 제품이 좋다더라 라는 식으로 은근히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제품을 내비칩니다. 근데 이런 제품을 직접적으로 이제 URL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댓글에 되게 궁금하게 이제 그냥 뭐 A사 제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이 좀 잘 읽게끔 하는 콘텐츠를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모에서는 DA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파워 콘텐츠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파워 컨텐츠가 너무 중요한 게,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후기성으로 글이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내에서는 사실 이제 제 제품이라고 해도 단점 같은 거는 적지 않고 장점만 정말 나열해서 우리 제품 진짜 좋아요. 구매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구매하셔야 돼요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워 콘텐츠를 이제 가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단점도 말할 수 있고 장점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뢰성이 가는 건 이 파워 콘텐츠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네이버에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파워 컨텐츠가 여러 개 있으면 저희가 그 지면 그러니까 지면들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검색 지면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종합 기능 영양제라고 하면은 뭐 처음에는 파워링크 나왔다가 쇼핑 검색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아래 파워 컨텐츠들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저희께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여긴 좀 믿을만한 브랜드구나 믿을만한 제품이구나 하면서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DA처럼 DA를 통해서 유입을 많이 늘린다고 한다면 뭐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는 조금 더 정보성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함께 이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좋기 때문에 파워 컨텐츠를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라고 하는 이게 파워 콘텐츠가 사실 광고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저는 그런 경우에 있었거든요. 뭐 관절 영양제,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관절 영양제를 막 이렇게 쳤어요. 쳤는데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제목이 아니라 이제 관절 영양제는 이런 걸 골라야 됩니다. 또는 관절 영양제 뭐 잘 골라야 되는 법, 뭐 이런 것도 약간 광고성이 녹아 있죠.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이 뭐 관절 영양제 마케팅에 당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좀 자극적인 문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되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구 논문 뭐 이런 성분을 먹어야 되고 근데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이거다 라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DMP 모수. 요거는 저희가 사실상 이제 제약회사가 아닌 분들도 이제 건기식 업종을 차리셔가지고 이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회사들이 막 처음부터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와 관련된 이제 DMP 모수를 활용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신뢰성을 이제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뭐 요 제약회사도 썼던 성분은 저희도 뭐 이제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제 넣어놨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분이다. 제약회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제 그런 필요한 기능성을 거품없이 다 담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말 좀 소구성이 높은 그런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경쟁사 모수를 활용한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요즘은 사실 저는 정보성 글들을 볼 때 옛날에는 검색을 통해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은 사실 영상으로 정말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는 정말 모든 세대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튜브가 아무래도 40, 50 세대들 역시도 이용자 수가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전환을 조금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튜브 광고 집행을 하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세대 자체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니까. 그리고 뭐 요즘은 뭐 굳이 막 정말 방대한 1분 이상의 뭐 3분, 5분짜리 영상이 아니더라도 쇼츠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츠를 통한 광고 집행을 통해서 짧지만 강렬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광고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이제 요거는 파워 콘텐츠랑 약간 좀 결이 같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네네. DA는 이제 패널을 통해서 이제 단 한 장의 이미지를 그 모든 소구점을 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이 불가능해요. 거의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넣는 거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성을 제공하면서 제품 추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소구점을 조금 더 길게 설득력 있게 녹일 수 있는 소재가 가능하다. 기도 하고 이제 유튜브 광고는 40, 50대가 조금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2030 세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잘 안 봐요. 근데 하지만 40, 50 세대는 프리미엄 이용도가 조금 보다 낮죠. 훨씬 월등히 낮아서 40, 50 세대들에게 조금 더 전환 성과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저희는 확인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을 잠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딱 정확히 10시 30분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뭐 실시간 컨설팅도 가능하고 아니면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연락처로도 네, 저희가 연락이 해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제 뭐 댓글 다는 걸 저희가 좀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뭐 한 34분 정도까지 네, 기다렸다가도 네, 더 이상 없으면은 오늘 방송은 10시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어제 저희 했을 때는 그래도 네. 채팅 많이 써주셨는데 오늘은 좀 다들 소극적인 분이 많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 금요일 오전이기도 너무 하니까는 일을 빨리 하고 이제 칼퇴를 하셔야 돼서 맞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저희도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희 마케팅 학교를 통해서 좀 다양한 마케팅 정보를 많이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뭐 이게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업로드하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마케팅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좀 감상하시면서 궁금하면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가 좀 힘들죠. 이제 유료로 컨설팅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화 한 통, 이제 이메일 한 통, 그다음에 채팅 댓글 한 통이기 때문에 이런 쉽게 정말 접근 가능한 기회라면 이런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네. 지금 2분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 네. 뭔가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뭐 수줍음이 많은 광고주분들이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방송 종료하고 전화나 이제 이메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제가 정리 한 번만 해드린 다음에 바로 방송 종료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제 전환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주제를 가져왔고, 여기서 클릭과 전환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클릭률이 높다고 해서 전환율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라고도 이제 하기 전에 일단은 전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커머스와 DB와 관련해서 분리돼서 전환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이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는 유입할 때 보기 쉽게 카테고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한 프로모션을 꾸준히 집행이 돼야 되고, 결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탈하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클로징 패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는 채널톡을 통해서 홈페이지 내 점원 역할을 하는 이 채널톡을 통해서 정보 제공과 동시에 전환 유도까지 가능한 기능을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 DA를 통해서 꾸준한 리타게팅을 통해 조금 더 저희 꾸준히 좀 유입될 수 있고 브랜드 홍보까지 가능한 그런 패널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업종과 그리고 건기식 업종에 대해서도 사례 공유까지 했고, 해당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편집본이 다시 올라가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서 정보 얻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였고 박현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